요즘 뉴스 보기가 좀 두렵지 않으신가요? 채널을 돌릴 때마다 온통 전쟁, 분쟁, 갈등, 이런 헤드라인만 계속 보이니까요. 당연히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과거 데이터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특히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 60대 투자자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시겠죠.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니, 전쟁이 터지는데 주식이 무슨 소용이야? 다 팔고 일단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안전한 거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정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두려움이 이성을 마비시킬 때 나타나는 그 행동, 바로 패닉 매도입니다. 이 패닉 매도가 왜 그렇게 최악의 선택이냐면요. 단 한 번 잘못 클릭했는데 손실은 두 번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이중 손실의 덫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구조인지 제가 지금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 덫의 구조를 보세요. 첫째, 주가가 마구 떨어질 때 매도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그냥 계좌에 찍혀있던 파란 숫자, 즉 평가 손실이 진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확정 손실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뼈아픈 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았다 하면서 현금 쥐고 있을 때 시장은요, 이미 저만 치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락의 고통은 있는 대로 다 겪고 회복의 기쁨은 하나도 못 누리는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공포는 항상 바닥 근처에서 나타난다. 어떠세요?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극심한 공포가 사실은 팔아 하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야, 이제 바닥 거의 다 왔어 하고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아주 차가운 데이터,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과거에 그 굵직한 위기들이 터졌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관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 사례부터 가볼까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로 그날입니다. 와, 이날 나스닥 시장이 열리자마자 3% 넘게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전 세계가 이거 3차 대전 아니냐고 걱정하던 정말 그야말로 공포의 순간이었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장 마감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차트 좀 보세요. 믿기지 않지만 그 모든 하락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사례가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뉴스가 가장 끔찍하고 세상이 망갈 것 같을 때 시장은 이미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다 반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 때쯤이면 선수들은 이미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에이, 이게 그냥 우연 아니냐고요? 그럼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1년 걸프전 때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몇 달 동안 전쟁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어요.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미군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딱 시작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전쟁이라는 현실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가파르게 반등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패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정말 대자비처럼 똑같이 반복됩니다. 전쟁 직전까지 시장은 공포에 질려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강력한 상승 랠리가 시작됐죠. 보세요. 위기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시장의 반응 패턴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아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2001년 9.11 테러,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잖아요. 전례 없는 위기였고 시장은 당연히 폭락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빨리 회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결과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 깊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딱 2달 만에 테러 이전 수준을 완벽하게 회복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가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정도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패턴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 명확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는요, 단기적으로 시장을 엄청나게 흔듭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어떤 끔찍한 위기도 시장의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 자체를 꺾지는 못했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자, 그럼 이 비싼 돈 주고 배운 역사적 교훈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우리 계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꿔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위기를 진짜 기회로 만드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저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3가지 투자 차선을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 2차선 배당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ETF로 SCHD가 있죠. 두 번째, 나는 그냥 시장 전체의 성장을 꾸준히 따라가고 싶다 하시면 3차선 시장 지수 추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S&P 500 지수를 따르는 VOO나 SPY 같은 ETF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하락장을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차선 공격적인 성장주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4차선에 해당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빛을 발할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특히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막대한 데이터와 플랫폼을 가진 구글, 티커는 GOOGLE, AI 반도체 생태계의 심장이죠. 엔비디아, 티커 NVDA. 그리고 국방, 정부 데이터 분석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팔란티어, 티커는 PLTR입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전쟁이 나도 수요가 꺾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차선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 뭐랄까, 일종의 마스터키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좋은 회사들 주가가 막 싸졌을 때 한 번에 올인, 이게 아니고요.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꾸준히 기계적으로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관점의 차이예요. 이 말이 핵심을 꿰뚫죠.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20에서 30% 하락하는 건 리스크가 아니라 할인이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집어던지는 그 자산을 우리는 평생 다시 안 올지도 모르는 박앤세일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국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 앞에는 딱 2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공포에 굴복해서 다 던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역사가 말해주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위기는요, 시장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는 평소에 너무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초우량 자산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새로운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가격 재설정 이벤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공포가 세상을 뒤덮을 때 여러분은 다수의 군중과 함께 공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현명한 투자자처럼 역사가 증명한 이 기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